혹시 신장 걱정에 계란 끊으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그거 하다가 몸 다 망가졌거든요.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 1.3이 나왔어요. 겁이 났죠. 인터넷 뒤지니까 온통 단백질은 독이다. 계란 노른자가 신장을 망친다는 말뿐이더군요. 그래서 그날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아침 계란 2알을 딱 끊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제 몸은 종이장이 됐습니다. 신장 수치는 요지부동인데 기운은 하나도 없고 팔다리 근육은 쭉쭉 빠져서 계단 오르는 것도 버거워졌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방법이 틀렸구나. 다시 공부했죠. 양을 조절하고 이것과 같이 먹고 조리법을 바꿨더니 6개월 뒤 근육은 붙고 신장 수치는 안정화됐습니다. 오늘 그 눈물겨운 실험 끝에 찾아낸 계란 섭취 공식을 싹 다 공개합니다. 60대 이후 계란은 독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60대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없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육이 없으면 신장도 더 빨리 나빠집니다. 201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근육량이 적은 노인들이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이 없으면 몸의 대사 균형이 무너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신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최고의 구원투수가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이 특별한 3가지 이유. 첫째, 완전식품입니다. 계란 하나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전부 들어있어요. 고기나 생선보다 몸에서 근육을 만드는 효율이 더 높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요. 계란의 생체 이용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즉, 먹은 만큼 거의 다 우리 몸에서 쓰인다는 뜻이에요. 둘째, 알부민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낮으면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신호거든요. 계란은 바로 이 알부민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알부민이 충분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상처도 빨리 아물고 몸이 튼튼해집니다. 셋째, 가성비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치아가 약해서 고기 씹기 힘드신 분들도 계란찜은 드실 수 있죠.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도 계란 한 판이면 일주일을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식품은 계란뿐입니다. 그런데 왜 계란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질소와 인.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단백질이 신장을 망친다는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분해되면서 질소 폐기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걸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이 일을 많이 해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2020년 대한신장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경증 신장 질환자라면 적정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그러면 몸 전체가 약해져서 결국 신장에도 더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백질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단백질이라는 거예요. 노른자의 인이 복병이에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좋은 성분인데 신장이 약한 분들은 이 인을 몸 밖으로 잘 못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인이 쌓이면서 2가지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첫째, 혈관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해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죠. 둘째,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역설적이죠? 인이 많으면 오히려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기능별로 맞는 계란 섭취법이 달라요. 내 몸 상태에 따른 섭취 기준 알려드릴게요. 1. 건강한 신장. 매일 2알에서 4알 자유롭게. 노른자까지 다 드세요. 2. 경증 신장 질환.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하루 1알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1대1 비율로 섞어서 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계란 1알 드셨으면 점심에는 두부나 콩으로 단백질을 채우는 거예요. 3. 중증 신장 질환. 2단계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2~3알 정도만 드시거나 아예 흰자만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른자에 인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똑같은 계란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계란을 어떻게 드세요? 완전히 익힌 완숙? 아니면 노른자가 살짝 흐르는 반숙? 2018년 식품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요. 반숙 계란이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완숙으로 너무 오래 익히면 단백질 구조가 너무 단단해져서 소화가 어려워져요. 특히 어르신들은 소화 효소가 젊은 사람보다 적기 때문에 더 힘드시죠. 그래서 명치가 답답하고 배에 가스가 차는 겁니다. 반대로 완전히 날 것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날계란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비타민 B7, 비오틴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게다가 살모넬라균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정도. 이게 영양소도 잘 보존하고 소화도 잘 되는 최적의 상태예요. 피해야 할 조리법. 기름에 튀기기. 계란 후라이 좋아하시죠? 특히 기름 두르고 바삭하게 구운 거요. 그런데 이건 신장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기름에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열량도 2배 이상 올라가요. 게다가 기름기가 소화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속이 더부룩해집니다. 놀라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란을 먹기 전에 채소를 먼저 드세요. 왜냐하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계란의 인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러면 신장이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아침에 계란 드시기 전에 방울토마토 몇 개, 오이 반 개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계란과 궁합이 좋은 음식. 1. 두부와 함께 드세요. 계란은 동물성 단백질,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신장에 가는 부담이 분산됩니다. 그리고 두부의 칼슘이 계란의 인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도 쉬워져요. 계란찜에 두부 조금 넣어서 드시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2. 브로콜리, 시금치와 함께 드세요. 녹색 채소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인의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 비타민 K가 뼈 건강을 지켜주지요. 아무리 좋대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입니다. 이 3가지를 체크하세요. 내 몸의 신호를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 신호 1. 부종붓기. 계란 드시고 나서 발목이나 얼굴이 평소보다 많이 붓나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밑이나 손가락이 퉁퉁 붓는다면 이건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힘들어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계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요. 위험 신호 2. 거품 소변. 소변 볼 때 거품이 많이 생기고 그 거품이 5분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단백뇨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단백뇨가 있다는 건 신장 필터에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계란을 하루 한 알 이하로 줄이세요. 위험 신호 3. 혈액 검사에서 인 수치 상승. 정기 건강검진에서 인 수치가 정상 범위 0.5에서 4.5mg per 데시리터를 넘어섰다면 계란 노른자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 대신 흰자만 드시거나 계란 대신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큰 병이 됩니다. 똑똑하게 먹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여러분, 계란은 적이 아닙니다. 똑똑하게 먹으면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친구예요. 근육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완전식품이죠. 제가 3년 전 실수를 통해 배운 이 정답,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